안녕하십니까. 양을라 종실 한라군 정부전공 대종회 회장 양인입니다. 지금부터 탐라한국 제2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6강에서는 국제교역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던 74세 성저몰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전 115년 8월에 태자 주자기 왕위에 즉위하였으니 이때가 서기전 179년에 탄생하시어 63세였습니다. 이분은 탐나왕국 제74세 을라 성저망이었습니다. 성저망은 탐나기원 2255년 8월부터 탐기 2285년 13월까지 30년 5개월간 재임하였습니다. 여기서 13월이 나타나는 것은 당시 탐나국은 마고력을 쓰고 있었으며 마고력은 한 달을 28일로 하여 1년을 13달로 하였습니다. 고대 국가의 중요한 힘은 물자와 사람의 빠른 이동에 있었습니다. 하늘길이 열리지 않았던 시대에 육로보다 해류를 이용한 해상 이동이 더욱 빠르고 유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탁월한 해상 능력을 가진 탐나 사람들의 해상 활동은 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나는 동아지중해 교역로로서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유구제도나 대만으로 갈 때는 거쳐야 할 쉼터이었습니다. 또한 남중국 주산군도 절강성 동부, 복건성, 광동성, 광서성, 장족자치구도 갈 때도 마찬가지 거쳐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다낭, 호이시안, 캄보디아, 톤레삽, 필리핀, 비간, 인도네시아, 탈라우드 제도, 티모르섬,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칼리만타주의, 카리마나 제도,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 수마자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등 동부의 팔렘방마, 수마트라섬 등 중부의 아루, 싱가포르, 말레이아 반도, 티오만 등 지역을 탐나와 교역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고구려, 신라, 백제, 일본이 이 지역에 교역을 하려면 탐나를 정박하여 쉬어가거나 보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아시아의 실론섬, 북부섬들, 바트라트, 벵골주의 탕록을 건너가려면 탐낭국을 거쳐야 했고 그 반대로 되돌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탐나 왕국이 반기를 들면 남중국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들과 고구려, 신라, 백제 연락이 끊길 길이 끊어지고 교역을 했던 백길이 끊어진다면 이 무역으로 얻은 이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탐나의 동쪽에서 배를 띄우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스시마 해류에 따라 대마도에 닿을 수 있었고 대마도에서 일본의 본토를 거쳐 규주 북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 신라, 백제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백길의 중앙에 있는 탐나가 반기를 들고 물길을 끊는다면 서로 교역에 크나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나라들은 만약 위해서라도 탐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동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바다를 통해서 상대 지역으로 갈 때에는 탐나를 직접 거쳐가거나 아니면 탐나 권역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나는 해로 인터체인지에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자연환경입니다. 동아시아 바다에서 해류가 중요한데 쿠르슈 해류가 필리핀 류선섬에서 출발하여 북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탐나에 바라보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탐나를 경유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동아시아의 계절풍입니다. 특히 남서 계절풍을 불 때는 중국의 절강성이나 동남아시아 아니면 필리핀 등에서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탐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탐나가 해양 물류, 인류, 물류 등 교류센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해양 남방 문화가 결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탐나는 떠나는 계절풍을 이용하여 탐나에서 출발하여 전남 해안 지방에 도착하기 쉬웠습니다. 남중국과 일본 열도가 교류할 때도
반드시 탐나를 거쳐야 하므로 중국과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중간 기지였습니다. 일반년 전 구석기 문화도 이런 해류를 타고 빠르게 전달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탐나는 첫 번째로 한반도에 직결되는 항로가 있었고 중국의 북부에서 남중국까지 연결되는 탐나에 이르는 항로가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와 중국을 연결할 때도 탐나가 중요했고 동해안의 연해주에 통해서 한반도에 거쳐 탐나까지 오는 항로도 연결되고 해양 교통 물류의 인터체인지 역할을 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탐나는 동아시아의 다양한 발달된 문화를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는 이러한 해양 교통로를 장악하는 세력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육지와 바다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통일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탐나는 분명히 동아시아의 교육국 사이에서 해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가 간의 교류를 이어가는 교류센터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일본 오사카 사천항사에서 매년 열리는 와소 축제는 고대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축제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축제를 시작하는 행렬에 1천여 명의 외국 사신들이 줄을 잇는데 선두에 탐나와 가야가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신라, 고구려, 백제가 뒤따릅니다. 탐나의 깃발이 앞에 서는 것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는 탐나라고 생각되기에 축제 행렬에 앞서는 것입니다. 탐나는 한반도 남쪽 및 중부지방의 일본 열도 등과 달리 아시아 등의 모든 세계의 자연적 산물이 모이는 물류 허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탐나 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물류 허브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새로운 무역상의 이로운 점을 얻었습니다. 하늘길이 열리지 않은 시기에 동아시아 교역농사의 교통 십자로에 위치한 탐나는 모든 지역의 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각국 간의 교역 창구 역할을 탐나가 담당했던 것입니다. 탐나는 단순히 육지의 영토로서 한정된 나라가 아니라 매우 넓은 해상 교통 요지의 바다 가운데 있다는 이점으로서 아시아 세계의 모든 나라와 소통하는 선을 장악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의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선의 해상국가였습니다. 말린 전복과 말린 사슴고기처럼 탐나 사람들은 1차 산업에서 얻은 생산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탐나 사람들의 가공 기술은 그 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는데 그 결과 탐나 전복과 탐나 방코는 중요한 임금의 진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반에 있었습니다. 무역 물품을 운송할 때 빠르고 튼튼한 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암초가 많은 탐나 주변의 해저 지형 때문에 배들은 해안에 정박하고 운항하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작은 배도 정박하지만 큰 배도 정박할 수 있는 석축을 축조할 수 있었습니다. 탐나인들은 주변의 바다 지형에서 유리한 배를 만들었고 그 배가 해상왕국 탐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탐나 교역선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로서는 영산강유역의 고분과 폐총에서 탐나인들 흔적이 깃든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전남 나주 보감리 유적 3차 발굴에서 출토된 탐나항구 목감뿐만 아니라 보감리 마을에서 발견된 커다란 항아리 입이 넓게 벌어져 바닥이 좁고 평평한 형태로 탐나왕구 곽질이 단계의 토기와 흡사합니다. 화산암으로 추정될 수 있는 굵은 알갱이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은 탐나의 영향권임을 뒷받침합니다. 탐미다라가 위치했던 전남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한반도 최대의 폐총에서는 구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의 유물이 1천여 점이 발굴되었습니다. 고대 탐나와 교류의 흔적으로 고대 토기 제조터의 발굴은 탐미다의 왕성한 시기에 서기 2세기부터 기원 후 5세기까지 유리구슬, 용범 등의 유물들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발굴되는 것은 탐나 사람들의 해상 세력을 통해서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는 흔적입니다. 이는 궁곡리 주변이 탐리다리의 무역항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더불어
나주 수문패종, 광주 신창리 유적, 사천 녹도패종 등 서남해안 철기시대의 대거패종 63곳이 출토된 고대 바닷길 유물이 탐나와 연관성을 말해줍니다. 성저만 시대에 중국 여러 나라들과 교역이 매우 활발하였습니다. 탐나와 관문 제주시 산지항은 중국 한나라 시대에 관련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928년 제주황 이름하여 건들개의 축항 공사를 하던 중에 돌산에서 전한시대의 오수전과 한경이 많이 발견된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수전은 오수 두 글자가 표시된 중국 옛돈으로 중국 전한시대의 무제 서기 119년부터 서기 700년까지 900년 동안 제작되어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통용되었던 국제적인 무역화폐이었고, 한경은 한나라 시대에 사용했던 구리를 넣어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산지항은 고대 국제적인 물품을 교역하는 항구로서 이때 이미 탐나와 중국이 오가는 무역선들을 많았음을 말해줍니다. 그 시절 이미 상당히 큰 배가 만들어졌고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해로를 개척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전한의 말기에 정치 세력으로 신나라를 열었던 왕망시대의 화천, 동검 등 금속 문화 유물들이 다량으로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 탐나와 중국 등 여러 나라의 교역을 매우 활발한 것이었습니다. 3세기경부터 쓰였던 중국 역사서인 후한서에서 보면 회계, 중국 영파시 이름입니다만 회계에 바다 밖에서 단주가 있는데 단주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주가 있는 때 진시 황제가 서북을 보낸 곳이다. 이곳에 사람들이 때를 기다려 회계에 와서 장사를 한다. 이곳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다. 중국의 영파시 해상교통, 무역, 문화, 교류가 매우 빈번한 지역으로 특히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의 사절단이, 유학생, 상인들이 모두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단과 탐은 같은 동음으로 탐나를 단주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성점 8년에 서기 108년에 마한에서는 효왕이 즉위하여 탐나의 할애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탐나에서는 서한의 무제에게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하였습니다. 성점 7년 서기 109년에 흉노적이 무릎을 꿇린 한나라 무제가 수륙 양군 동원하여 이만조선을 침공하였으나 수륙 모두 번조선에게 군대를 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전투가 재개됐으나 몇 달 동안이 지나도 번조선은 굳센 수비에 막혀 왕검성을 함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만조선 내부에 분열이 생겨 번조선 출신의 니계 상삼이 의해서 이만 손자 우고왕이 살해하고 한나라가 항복함으로써 이만조선은 멸망하였습니다. 이때가 서기전 108년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만조선을 무너뜨린 한나라 무제는 내친김에 요동성을 넘어 북부역까지 침공하였습니다. 이때 이를 지켜보고 있던 고두막한이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한나라 군대를 물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고두막한은 고조선후 46세 고열과 마지막 당군 직계 후손으로 졸본에서 나라를 열어 졸본 부여라 하고 스스로 동명왕이라 칭하였습니다. 고조선을 세계승한 북부여가 사라져 버릴 위기에 나라를 구한 고두막한은 구국 영웅으로 추앙받아 서기 86년 북부여의 5세 당군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성점시대에 중국에서는 사마천의 사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사기는 중국의 역사서로서 중국 정사의 으뜸으로 꼽힙니다. 본래 사마천 자신이 붙인 이름은 태사공서였으나 후한 말기에 이르러 태사공기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때 태사공기의 약칭인 사기가 정식 명칭으로 굳어졌습니다.
공기는 12권, 표는 10권, 서는 8권, 세가 30권, 열전 70권으로 구성된 기전체 형식의 역사서로서 그 서술 범위는 전설상의 오제의 한 사람이었다는 서기전 22세기 요 나라에서 서기전 2세기 말 전한 무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서술 방식은 후대의 중국 역사서를 기술한 표준이 되었고 역사서로서 가치와 함께 문학으로서 큰 가치와 서적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점시대 서양에서는 서기 100년의 이집트 신화의 가장 존경받은 여신인 이시스 신전이 건설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최고 권위와 인정받고 있는 인도 힌두 법전으로 전설상의 인류 시조이며 법을 만든 자인 마누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마누 법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점 31년 서기 85년 12월에 왕이 붕어하시어 온 백성이 크게 슬퍼하니 그때 천수가 94세였습니다. 태자 제2가 제2뒤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양자동 즉 양동마을로 동생 일행을 2주를 보냈던 75세 올저물나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